드라이브. 아버지,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가요. 오랜만에 바람도 쐬시고 좋은데 알아뒀어요. 딸 수연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이광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수연이 먼저 연락해 오는 일은 드물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 비추고 사라지는 게 전부였는데 먼저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다니. 여보, 수연이가 주말에 우리 데리고 어디 간대요. 아내 복순이 앞치마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났어도 부부는 바쁘게 살았다. 이광수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복수는 경로당 뜨개질 모임에 나갔다. 건강했고 불편함도 없었다. 다만 자식들이 가끔 생각났을 뿐이었다. 주말 아침 이광수는 외출 준비를 했다. 깔끔한 점퍼를 꺼내 입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다. 30년 법원 서기 생활 동안 늘 옆에 두던 물건이었다. 가죽이 닳고 잠금 장치가 뻑뻑했지만 이광수는 늘 이 가방을 챙겼다. 드라이브 가는데 그 가방은 왜요? 복순이 물었다. 그냥 습관이야. 딸 수연과 사위 재영이 차를 몰고 왔다. 두 사람 다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차는 크고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신발도 벗지 않고 문 앞에서 서둘렀다. 재영은 자꾸 시계를 봤다. 2시간을 달렸다.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다. 번화가를 지나 외곽으로, 외곽을 지나 더 한적한 곳으로. 이광수가 물었다. 수연아, 어디로 가는 거냐? 많이 왔는데. 수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재영이 대신 말했다. 거의 다 왔어요. 아버님. 차가 멈췄다. 흰 외벽에 초록 간판이 보였다. 햇빛 요양원. 이광수의 손이 굳었다. 복순이 숨을 삼켰다. 수연아, 이게 무슨... 아버지, 여기 정말 좋은 데예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이미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재영이 트렁크에서 짐을 꺼냈다. 미리 싸둔 짐이었다. 이광수는 그 짐을 보며 모든 걸 이해했다. 드라이브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복순이 딸의 팔을 잡았다. 수연아, 우리가 뭘 잘못했니?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다. 대답하지 않았다. 이장 금고 속의 비밀. 요양원 생활은 낯설고 불편했다. 아침 6시에 불이 켜지고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렀다. 밥 먹는 시간, 약 먹는 시간, 프로그램 시간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이광수는 말없이 일과를 따랐다. 복수는 처음 사흘을 거의 울면서 보냈다. 입소 일주일째 수연이 요양원 직원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상태 잘 봐주세요.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요. 혹시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그날부터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광수가 밥을 먹을 때도 복도를 걸을 때도 유심히 쳐다봤다. 며칠 뒤 통보가 왔다. 어르신, 내일 오전에 인지 기능 검사 있으세요. 보호자 요청입니다. 이광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를 내지 않았다. 다음 날 검사실에서 날짜도 주소도 가족 이름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직원이 적은 서류에는 추가 관찰 필요라고 적혔다. 결과는 수연에게만 통보됐다. 면회 제한 통보도 뒤따랐다. 외부 방문객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보호자 요청이라고 했다. 복순이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수연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이광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땅 때문이야. 복순이 눈을 크게 떴다. 경기도 외곽에 내 명의로 된 땅 있잖아. 재영이가 거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몇 달 전부터 내가 도장 찍어 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거든.
그럼 설마 내가 판단력 없는 노인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법원에서 30년 일했으니까 그 수법은 나도 알아. 복순의 얼굴이 굳었다. 이광수는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낡은 가죽 가방을 올려다봤다. 그 안에는 토지 원본 등기부, 진짜 인감도장, 그리고 수연이 처음 도장을 요구하던 날부터 날짜별로 적어온 수첩이 들어 있었다. 화내면 지는 거야, 복순 씨. 기록이 이기는 거야. 3장 균열. 요양원 바깥에서도 일이 돌아가고 있었다. 재형은 개발 사업 투자자들과 계약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광수 명의의 땅이 사업 부지의 핵심이었다. 후견인 신청만 완료되면 수연이 대신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시간이 문제였다. 판정 언제 나와? 재형이 수연에게 재촉했다. 조금만 기다려. 추가 관찰 기간이 있어야 한대. 얼마나? 한 달. 길어야 2달. 재영이 한숨을 쉬었다. 투자자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 무렵 요양원에 낯선 배달 기사가 드나들었다. 50대 초반의 남자 정한수였다. 30년 전 법원 민원실에서 이광수 덕분에 억울한 토지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었다. 우연히 이광수가 요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달 일을 핑계로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한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이광수도 미세하게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많은 것이 담긴 눈빛이었다. 한편 요양원 직원 한 명이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다. 멀쩡한 어르신을 판단력 저하 환자로 분류하고 가족과 연락을 끊게 하는 일을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몰래 노인 인권 단체에 제보를 넣었다. 제보는 노인 전문 변호사 강민정의 손에 들어갔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후견인 신청을 위해 인지 기능 검사를 요청하고 면회를 차단하고 외부 연락을 막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사장 기록의 힘. 구청 복지과 감사팀이 요양원에 들이닥친 건 밤 10시였다. 직원들이 황급히 뛰었다. 원장이 헐레벌떡 나왔다. 감사팀이 서류를 요구했다. 이광수와 복순 관련 서류 전부를 내놓으라고 했다. 원장은 버티다 결국 따로 숨겨둔 파일을 꺼냈다. 면회 제안 요청서, 인지 기능 검사 기록, 보호자 통화 내역이 담긴 서류였다. 감사팀이 이광수를 불렀다. 이곳에 오신 게 본인 의사였습니까? 드라이브 간다고 해서 차를 탔더니 요양원이었습니다. 우리 의견은 묻지 않았어요. 면회 제안에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한 적 없습니다.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광수가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다. 토지 원본 등기부 인감도장 그리고 빽빽이 적힌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딸이 도장을 요구한 날부터 이곳에 들어오던 날까지 날짜별로 전부 기록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도요.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팀이 수첩을 받아들었다. 장이 넘어갈수록 표정이 굳어졌다. 복순이 검사관 앞에 앉아 막힘없이 대답했다. 오늘 날짜, 집 주소, 가족 이름, 손자 생일까지. 검사관이 기록을 마치며 말했다. 정상입니다. 판단력 저하 기록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달을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참아온 서러움이 터진 것이었다. 이틀 뒤 사건은 언론에 알려졌다. 토지 가로채려 친부를 요양원에 격리, 치매 환자로 조작 시도. 기사가 퍼지자 재영의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던 업체들이 일제히 발을 뺐다. 재영은 투자자들에게 몰려 발이 묶였다. 수연은 집 밖을 나오지 못했다. 강민정 변호사가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 진짜 인감도장, 원본 등기부, 수첩의 기록. 수연이 위조한 서류와 진짜 도장이 나란히 놓이자 결론은 분명했다.
오장 봄볕드는 집. 판결은 이듬해 봄에 났다. 수연은 문서 위조 및 재산 편취 시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재영은 공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감옥은 면했지만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 이광수와 복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소도시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들 내외에게도 친척에게도 주소를 알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낮은 산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다. 이사하는 날 이광수는 낡은 가죽 가방을 새 서랍장 위에 올려놨다. 그 가방은 이제 버려요. 복순이 말했다. 이광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복순이 피식 웃었다. 요양원에 들어간 뒤 처음 짓는 제대로 된 웃음이었다. 봄이 왔다. 복순은 오랜만에 텃밭을 일궜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이광수는 옆에서 호미를 쥐었다. 허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괜찮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광수가 흙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냥 살면 돼. 오늘처럼. 햇볕이 텃밭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어 복순의 흰머리가 살짝 날렸다. 먼 데서 새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흙을 만졌다. 50년을 함께 걸어온 손이었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단단했다. 긴 겨울이 끝나 있었다.